155쪽이 3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꼭지점 좌표가 같고 점 -2, -10을 지나는 포물선 그래프를 찾으랍니다. 이런 거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이건 이 그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 위로 볼록하죠? 제곱 앞에 있는 게 음수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분명히 포물선에 꼭지점이 있을 텐데 이 꼭지점과 똑같은 꼭지점을 가지면서 이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있답니다. 뭐 예를 든 거니까요.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거니까 이런 포물선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포물선 위에 -2, -10이라는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때 이 포물선 관계식을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 먼저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서 문제 흐름을 잘 쫓아야 되죠.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어요. 이 흰색 포물선을 통해서. 그럼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찾았다면 두 번째 그 꼭지점의 좌표로 식을 표준형으로 정리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 -10을 대입해서 뭘 구하는 거냐면 2차원 계수인 a 값을 구하면 식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 흐름을 잘 쫓아가셔야 돼요. 그럼 먼저 이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흰색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 방식 두 개 봅시다. 첫 번째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1차원 계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고 상수항은 처음부터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완전 제곱이 안 될 테니까. 그럼 이 가로 안에서 새로운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1차원 계수 -2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죠. 그럼 +1 없던 일이 생겼네요. 그만큼 빼내야 됩니다. 가로 안에서. 그리고 필요한 항은 여기까지. 마이너스 붙이고 x-1의 제곱까지 정리하고 얘는 필요 없으면 빠져나가는데 앞에 있는 계수 잘 봐야 되죠. 음수가 붙어 있어요. 곱해서 빠져나가면 +1이 되니까 +8.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제곱 밑에 있는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1, x 1 집어넣으면 그때 y값 8. 1,8이 꼭지점이다. 혹은 두 번째 방식, 이제 공식을 통해서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2a 분의 b가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y좌표는 그때 y값 이렇게 정리했었네요. 그럼 이거 집어넣어보면 -2a 분의 2 곱하기 2차원 계수 이거 봐야 됩니다. 이게 a가 -1, b가 2, c가 7인 상태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2a 분의 2a -1 곱하기 b 2 이렇게 되네요. 꼭지점 좌표를 정리했더니 -2분의 2니까 약분하면 1이 나왔고 그 1을 저식에다 대입하죠. 그럼 -1 플러스 2 플러스 7 계산하면 이게 8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꼭지점 좌표가 1,8이니까 내가 구하는 저 2차 함수 포물선도 얘를 꼭지점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표준형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표준형식은 계속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p 값자리 대신에 꼭지점 x좌표 1 q 값자리 대신에 y좌표 8을 대입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 제곱의 개수인 a가 안 밝혀졌죠. 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를 이 포물선 위에다 대입해요. 포물선이 지나가는 점이니까. y에 -10, x에 -2를 대입하면 이게 -3의 제곱 9a가 되죠. 플러스 8. 넘어가면 따라서 a 값은 -2가 나와요.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고 식을 정리했더니 y는 -2, x-1의 제곱 플러스 8인데 지금 다 펼쳐는 일반형이니까 이거 이제 풀어 H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럼 y는 전기만 하시면 돼요. x제곱에 -1을 곱하면 -2x제곱. 여기 분배하면 -2x 나오는데 -1을 곱하면 플러스 4x. 여기 상수항 플러스 1에 -1을 곱하면 -2, 거기다 플러스 8을 계산하면 플러스 6. 그래서 이 답을 찾으시면 정답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다음 변경되어 있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내는 건데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A값과 B값이 여기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위에 있는 A값은 이쪽에서는 제곱의 개수를 쓰이죠. 저 A가 결정하는 거는 이걸 결정해요. 위볼일지 아니면
아볼일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 여기 있는 B가 결정하는 거는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결정하는 거죠. 꼭지점의 X 좌표의 위치를 B를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선을 봅시다. 근데 직선을 봤더니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그 얘기는 저 1차 함수 x 앞에 있는 개수가 이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a 값이 양수라는 뜻을 뜻하며, 그다음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y절편, 그 y절편 값이 양수, 원점 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1차 함수식의 y절편 값은 x가 0일 때 그때 y값 b입니다. b가 양수라는 뜻을 말해요. 이해되나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식에다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y는 a 가로 x 플러스 b의 제곱, 이 포물선이 어디로 블록합니까? 하면은 a를 보고 결정하는 건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볼이 되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돼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마이너스 b, 0이죠. 제곱 밑에는 x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b, 그때 x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y값이 0 나오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찾아야 돼요. 일단 아래로 블록한 것, 위로 블록한 건 다 답이 안 됩니다. 답을 지우시고,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b, 0인데 이 마이너스 b는 음수인 상태죠. b가 양수니까. 근데 꼭점 위치를 보니까 이게 x축 위에 꼭점 좌표가 존재하죠. 그리고 x축의 왼쪽이니까 여기서 음수 마이너스 b라는 점에서 이렇게 x축에 접하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이런 모양을 찾아야 돼요. 그런 모양을 찾다 보니까 얘는 일단 답이 아닐 테고요. x축에서 접하면서 꼭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답은 이거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참수, 얘는 이걸 말해요. 얘는 얘는 이거 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판단되고 있고 그림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런데 주어져 있는 위에 있는 파란색 포물선이 서로 이런 거죠. 노란색은 파란색 꼭점을 지나가고 있고 파란색은 노란색 꼭점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AP의 곱을 계산하시고 다 P 값은 양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보셔야 될 게 이 꼭점 좌표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0,4죠. 제곱 밑에는 x가 0이 되는 x값, 그때 y값 0,4. 0,4를 이 포물선이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대입해 봅시다. 4. x에 0 대입하면 ap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꼭지점 좌표, 이 좌표는 p, 0이죠. x가 p일 때 y값 0 나오니까. 근데 이 p, 0을 또 이 포물선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지나가니까 이번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여기서 나온 식은 y에 0, x에 p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4가 돼요. 따라서 p제곱의 값은 4라는 거를 알죠. 그리고 더군다나 p값은 4의 제곱분이죠. 제곱의 4가 되는 것. 그럼 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p값이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임을 합니다. p값은 구해졌고요. p제곱인 4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4a가 4가 되고 그래서 a값도 구해져요. 1. 2를 곱하면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맨날 똑같지가 돼요, 사실은. 핵심은 두 포물선 앞에 붙어 있는 제곱의 개수, 얘가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위로 블록하는 방향도 동일할 뿐 아니라 흔히 말하는 곡률이 같거든요. 곡률은 그 곡선이 기울어져 있는, 그 곡선이 구부러져 있는 정도 값을 흔히 표현하는 건데, 구부러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합동인 포물선 두 개가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위치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여기는 점 P에, 여기는 이 점에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 만나는 교점까지 있죠. Y 절편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위에 있는 이 직사각형과 아래에 있는 이 직사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이만큼 올리면
이 위치가 여기로 간다는 뜻이에요.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 뭐가 성립하냐면 여기 넓이 값이나 여기 넓이 값이나 같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같은 곡률이고 같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같은 그 구부러진 정도가 동일하다 보니까 이게 합동이 성립해서 여기가 여기로 이동돼요. 그럼 지금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1번과 2번의 넓이를 덧셈하는 건데 이 2번이 이쪽으로 변화되면서 이동하면서 결론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값은 저기 있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말과 같은 말이 돼요. 근데 이 직사각형 넓이는 여기가 0에서부터 4까지, 여기가 여기서부터 8까지, 48, 32라는 넓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함수 아래로 블록하죠?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3 정도 될 거라고는 예상이 되고 그 포물선의 꼭지점이 직선 y,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 위에 있을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대략 느낌만 살려볼게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고 이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꼭지점에 좌표가 있는데 그 꼭지점 좌표가 이 식은 뭐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만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이건 일차함수죠.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3이고 y 절편 값이 마이너스 3인 어떤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x의 증가량이 분명히 1생략 되어 있죠. x의 증가량이 오른쪽 한 칸일 때 y의 증가량은 밑으로 3칸 내려가는 이 정도. 이 점과 이 점 지나는 이 정도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 이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 이 포물선의 꼭지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느낌만 살리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 직선식에다가 대입하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은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꼭지점 좌표를 찾읍시다. 저거를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도 괜찮지만 좀 빠르고 쉽게 구하는 방식은 공식을 암기하는 거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2분의 2 곱하기 1분의 b 6. 그럼 정리해보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나오죠. 마이너스 3은 저기다 대입해요. 그럼 y좌표는 9 마이너스 18 플러스 3m 플러스 3 이렇게 y좌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보면 3m 더하기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놓여 있다는 뜻이니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y에다가 저걸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3m 마이너스 6, 이 값이 마이너스 3. 그럼 3m의 값은 이게 마이너스 15 넘어가면 플러스 15가 되니까 12가 남죠. 따라서 m의 값은 4가 돼요. 지금 문제가 m의 값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은 4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을 n만큼 y축을 n만큼 평행이동하면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완전히 포개어진다. 이때 mn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걸 복잡하게 풀면 이렇게 풀 가능성이 있어요. 배운 대로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우리가 뭐라 배웠냐면 x가 바뀌는데 m만큼 이동했으니까 x 플러스 m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식에는 x 마이너스 m을 새로운 x로 변환해서 대입하셔야 돼요. y축으로 다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자리 대신에 새로운 y값 y 마이너스 n이 관계식에 대입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있던 이 x를 x-m으로 바꿔주고 여기 있던 x를 x-m으로 바꿔주고 여기 있던 y를 y-n으로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꿔주고 시간 한번 써봅시다. 그럼 y-n은 마이너스 3 이걸 제곱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로를 쳐야 됩니다. x-m의 제곱 플러스 12 곱해졌으니까 역시 가로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y는 분배하면 여기 x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x제곱이 되죠. 여기 x식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분배해 볼게요. 마이너스 3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mx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6mx 여기 상수항 m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m제곱 여기 분배하면 플러스 12x 동량 처리가 되죠.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여기는 상수항까지 이렇게 넘어와요. 그럼 플러스 n 이렇게 붙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해보면 얘랑 동류항 처리되기 때문에 플러스 6m 플러스 12x 얘네 둘이 묶어 계산하면 마이너스 3m의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n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얘랑 이제 쟤를 이제 비교하는 거겠죠. 비교하다 보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게 1차항 계수가 지금 안 보인다는 뜻은 1차항 계수를 0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럼 6m 플러스 12가 0이므로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m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 m의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24. 플러스 n 마이너스 5. 걔가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항인 5랑 같아져야 돼요. 5. 그럼 이 항을 통해 정리해보니까 여기 계산하면 10이 남죠? 12에서 5를 빼면 7 남아요. 7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m의 값 마이너스 2, n의 값 마이너스 2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사실 꼼꼼히 좀 하는 학생들은 저렇게 풀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조금은 더 잘했다는 느낌보다는 좀 더 다양한 각도로 해석한 친구들은 이걸 풀면서 이거 너무 복잡한데? 혹시 다른 풀이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승주. 고민하다 보니까 요 풀이는 지울게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테니까 지웁니다. 다른 풀이 없습니까? 고민하다 보니 이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을 막 식을 변형하면서 여기다 억지로 끌어맞출 수는 있는데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어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 왜 위로? 제곱 앞에 있는 게 음수니까요. 근데 이 포물선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공률은 동일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포물선이 어떻게 이동했다고 칩시다. 위치가 좀 바뀌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됐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포물선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포물선 중에도 이 꼭지점의 좌표가 있을 텐데 이 꼭지점의 좌표도 똑같이 이만큼의 평행이동 거쳐서 여기로 이동돼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을 다 바꾸려니까 어려운데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까요? 배운 대로 얼른 해봅시다. 여기 꼭지점 좌표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여기다 2를 곱하죠? 마이너스 6분의 b 12 그럼 약분하면 2컴마가 나와요. 2컴마 여기다 2를 대입해요.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하면 네 마이너스 12 아니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10에서 5를 빼면 7 2,7이 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입니다. 근데 걔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꼭지점 좌표는 2 플러스 m, 7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m이 만약에 3이었다고 쳐. 그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x값 2에서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5가 돼 있을 테고 이 y축으로 평행이동 거리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7에서 음수 방향으로 밑으로 한 칸 내려왔으니까 꼭지점 좌표는 7에서 6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7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점으로 이동할 때는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x축으로 n만큼 그럼 좌표점 꼭점의 좌표는 2 플러스 n y축으로 n만큼 7 플러스 n 근데 이게 새로운 포물선의 꼭점 좌표죠. 근데 이 새로운 포물선 꼭점 좌표가 0,5인데 쉽잖아. 제곱 밑에 x가 0이 된 x값 x 0 대입하면 그때 y값 0,5 따라서 m의 값은 정리해보면 2 플러스 m의 값은 0이 되고 7 플러스 n의 값이 5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며 n의 값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둘을 덧셈하면 마이너스 4라는 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풀이가 훨씬 쉬운 거예요. 아까 풀이가 틀린 게 아닌데 의도적으로 너무 식을 막 자꾸 복잡한 문자식을 끌고 다니면서 식을 정리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 풀이가 나쁘진 않지만 불편한 건 확실하고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앞으로 머릿속에 여러분 뭘 생각이 드냐면 포물선이 X축, Y축 방향으로 적당히 평행이동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포물선이 됐답니다. 그러면 억지로 시간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구하시고 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구해서 그 꼭지점 좌표의 변화된 크기만큼 그 값만큼을 평행이동 숫자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지점끼리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